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백근곤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12월 원희대로 SBRT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RT는요,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데요. 속도와 정시성, 수송 능력 등을 갖춘 게 특징이라서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중 교통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현재 창원시는 의창구 도계광장에서 성산구 가음정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원희대로 구간에 하단 철거나 임시도로 재포장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서 교통 불편이 커질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2주 단위로 공사 관련 교통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통해서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근 부산에선 SBRT가 아니라 BRT를 구축할 때 시민들 불만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죠. 이 원희대로는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참 높은 곳인데요. 창원시는 교통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 원희대로 비롯해서 어디든 참 막힐 때인데요. 부디 안전하게 하루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30일, 5월 가정의 달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번 한 달입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는 그 가정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법도 한대 시간엔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일화와 또 사찰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서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32분 30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남선희 리포터. 네, 지금 고속도로 쪽은 정체가 거의 풀렸습니다. 다만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서부산 방향 감전 나들목에서 2km, 김해 방향은 가락 나들목에서 3km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시내도로 쪽이 더 붐비는데요. 진주는 계양 5거리에서 가좌 3거리 쪽으로 서행하고요. 공단광장은 하대동에서 구 한일병원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진양으로 시포광장에서 대사교차로 양방향 신호 2번 정도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3호로 석전지하차도에서 북성 초등학교 방향 밀리고 있고 북성로 석전 사거리에서 서마산 나들목 사거리 쪽도 지체 이어집니다. 청림정사에서 석전교 사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마산역 쪽으로 현재 좌회전 신호 2-3번은 받아야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로는 차상 사거리 지나서 용원교차로 이어서 명곡광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호 2번 정도 받고 이동하고 있고요. 창원대로 용원지하차도 지나서 삼동공원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차들 2-3번은 기다려야 충원탑 사거리 쪽으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해원로 3호광장에서 안민터널 성산구 방향 밀리고 있고 원희대로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통행량 많아서 현재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양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창원에서 장유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아서 창원터널 입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엠박스 채널로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놨는데요. 준협님, 미래님, 미령님, 윤선님 비롯해서 한 1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연님도 오셨고요. 저희 가족 같은 분들인데 저희 계속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엠박스로 들어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요. 몸과 마음은 조금은 무거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출근할 때 오늘 보니까 안개가 낀 산을 보니까 새삼 멋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몸은 무거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문득문득 좀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틈도 나시면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은데 샵 2244로 받고 있습니다. 샵 2244번이고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 복잡한 주문 관리와 택배 배송 관리 너무 힘드셨죠? 이제 SERP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쇼핑몰 주문 수집, 판매 관리, 택배까지 쉽고 빠르게 원스톱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함께하는 SERP. MBC 경남 1분 건강정보. 하지정맥류는 성인 약 20%에서 발병한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발병 원인은 가족력, 노화, 직업 환경, 여성 호르몬, 임신 등 다양한데요. 특히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강한 질환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에게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 아들은 25%, 딸은 62% 확률로 하지정맥류가 발병한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평소 다리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원장이었습니다. 동요로 하나 되는 축제,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가 올해도 최고의 창작 동요를 가리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최종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노래 경연과 함께 흥겨운 축하 공연이 가득한 제25회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 6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MBC 경남 MBC 홀에서 펼쳐질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에서 새로운 동요를 만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경남대학교, B&K 경남은행과 함께합니다.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네,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내일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정 폭력, 여전히 위험 수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천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서은경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상담소에서 발표한 통계가 눈길을 끌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니까 최근 3년간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하셨더라고요. 네. 예, 네, 예,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해드릴까요? 네. 네, 그동안 사천시의 지역 언론과 함께 그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좀 다루어왔었습니다. 예, 올해는 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분석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 3년간의 상담소 통계를 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3년간 사천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내용만 분석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전체 네. 상담 건수 가운데 가정폭력 관련 상담 비중이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네. 이 가정폭력이 상당한 비중인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먼저 좀 전제해야 될 것은 저희 상담소는 이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예, 일반 상담 건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의 상담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등 젠더폭력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중 최근 3년간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모두 6,314건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고요. 음흠. 그 비율이 전체 상담소의 상담 건수 중에서 58%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근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게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좀 고려한다면 예,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좀 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좀 짐작을 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이게 가족 문제니까 그냥 좀 남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알려질까 봐 좀 쉬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 유형을 보니까 이게 배우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년간 통계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도 가해자 유형에는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가해자의 한 85% 이상이 좀 배우자였습니다. 즉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대표적인 유형이었다면 예. 지금은 배우자가 64.7% 정도입니다.
물론 여전히 가장 많은 가해자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직계 좀비 속에 의한 폭력이 32%나 된다는 것인데요. 예. 네, 가해자가 직계 좀비 속인 경우는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변화는 노인학대나 아동학대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뜻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 간의 폭력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남편에 의한 일방적인 아내 폭력이 좀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예. 지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쌍방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 젊은 부부가 쌍방으로 신고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요. 서로 참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늘 나오는 말이 맞을만 하니까 때렸지 이 말인데 네. 이게 보면 가해자, 배우자든 뭐 직계 좀비속이든 결국에 그 폭력은 때린 사람, 가해자가 문제입니다. 네. 맞을만 해서 뭐 맞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 그분들은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번 뭐 조사에서도 나왔습니까? 네. 그 말씀이 바로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폭력은 이 속성을 보면은 되게 힘과 통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통제의 문제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지배성을 이용한 학대, 자녀들을 이용한 위협, 언어적 폭력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직장이나 대인관계에 좌절해서 오는 적대감을 가족이나 가족 중에서도 흔히 이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좀 대신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가해자는 대개 그 피해자에게서 트집을 잡고 그것으로 인해 폭력이 유발되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을 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보면은 대개 이제 아내나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하. 예, 또 이제 알코올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알코올 중독은 가정폭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50% 이상은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진짜 문제예요. 사람을 막 때려놓고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뭐 소송 갔을 때 그런 걸로 감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엄격한 어떤 법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지 궁금한데 2021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좀 따져봤을 때도 다른 해에 비하면 21년에는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평소에 비해서 거의 800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예. 이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의 분석으로는 코로나 영향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을 보면 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좀 절정이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는 사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살펴봤을 때 20년에 잠시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21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바깥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는 성폭력은 줄고 가정폭력이 늘었다라고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는데요. 예.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정폭력으로 좀 이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살다 보면은 싸움과 갈등을 100%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필수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세대별로 봤을 때 다투는 이유가 또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대별로 조금 다른 경향을 좀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예. 상담소에서 지금 파악한 발생 원인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동향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기성세대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외도 이런 문제에서 갈등이 좀 비롯된다면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면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이거는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 양식과 가치관 같은 것도 좀 달라지는 건데요.
그 변화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을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인격체로 인정하고 또 가부장적 가치관이 아닌 가정 내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 책에서 본 글인데 이게 싸움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고 갈등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폭력이 들어가는 싸움은 절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만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100% 원만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잘 싸우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이거 봤을 때 위협이 된다라고 느껴진다면 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을 받고 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 분으로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싸우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를 저희는 부부싸움이라고 하고요. 힘의 크기가 달라서 한쪽이 억압적인 형태가 될 때 이것을 가정폭력이라고 부르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정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가정사라고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폭력에 노출된 어린 자녀를 상담한 어느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스트레스는 어른으로 치면 전쟁통에 있는 상황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전생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ABU님께서는 가정폭력을 참으면 안 됩니다. 이게 습관적이라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요, 우선 112로 신고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1522, 1582로 전화를 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국망으로 연결돼 있어서 가까운 지역으로 모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14개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전문 상담원들이 24시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심리 정서도 지원뿐 아니라 의료 지원, 법률 지원까지 모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522에 1582 1522번에 1582번으로 예,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201번님께서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가장 폭력 비중이 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정말 어떤 폭력이든 허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천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성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알 듯 모를 듯 어려운 법 얘기를 조금이라도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법도 한데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연휴 조금 길었는데 어떻게 가정은 좀 평화로우셨습니까? 아, 네, 잘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있고 이제 대체공휴일이 껴 있어서 네네, 조금 그렇습니다. 연휴가 길었는데 네. 그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어제 월요일까지 휴일이었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된 소송 일화와
사찰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소송도 있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찰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분쟁도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면은 국가 공휴일의 법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네 공휴일은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1년 법률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공휴일 규정의 연역을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휴일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부처님 오신 날은 그동안 대체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대체 휴일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 대체 휴일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변화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시기가 또 다르다고요?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1949년 공휴일 규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1970년대에는 제 생일인 국제연합일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예. 반면에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가 1975년이 되어서야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지난 이후에 공휴일로 지정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성탄절과 비교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들도 있었고 예. 때문에 1973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성탄절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일권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은 장기간의 변론 끝에 예. 197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청의 1차적인 판단을 기다려보지 않고 그의 부작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라는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불교계의 진정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만으로 공휴일 지정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 상태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설명을 들어봐도 이 네. 법적 관련한 거는 행정처분이라고 예. 보기 어렵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각하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결국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나 보네요. 그 각하 판결 이후에 예. 대법원에 상고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졌고 예. 정부에서 1975년 공휴일 휴정을 개정해서 공휴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포함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부처님 오신 날 지금같이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하지 않을 거라면 예. 성탄절도 아예 공휴일에서 빼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없는 날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지금에 예. 결과적으로 두 분의 은혜를 공휴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예. 다행입니다. 예. 엠박스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종교를 가진 대한민국 뭐 많은 국민들 종교와 상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한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당시에도 그래요. 없애자는 얘기는 많이 없었던 걸로. 그래요? 네, 다 알고 없애는 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 참 부처님 오신 날 유래와 이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사찰과 관련해서도 법적 분쟁이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단체가 종교단체인지 종교의 교의가 어떠한지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송은 법률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종교 문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찰 재산의 분쟁이나 재산의 처분, 수용, 사찰의 지배와 관련해서 분열, 그리고 신분상의 제재 등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 또한 다양합니다. 예. 다양한 분쟁에 있어서 먼저 사찰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그럼 간략하게 법에서 사찰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은 대체로 사찰의 요소에 대해서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고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참 여러 가지로 뭐 관련해서 법상 등록이라든지 뭐 또 종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네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뭐 사찰이 이런 권리 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가지고 예. 뭐 등록이나 법상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나 관할관청의 등록으로 사찰의 법률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등록을 통해서 사찰이 독립된 실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참 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참 그 알아듣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 예. 그 어쨌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도 이제 끝이 났고 예.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소송도 한번 짚어봤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꼭 예.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법을 떠나서 뭐 각종 종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 자비는 모든 사람의 삶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연휴 이후에 피로가 더 느껴지는 아침일지 모르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인자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자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은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